안녕하세요. 주식코인 초보 탈출 강의 영상을 제작하게 된 가치투자입니다. 오늘은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주식계좌를 크게 기본형과 절세형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고요. 주식계좌 먼저 기본형부터 설명드릴게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크게 종합계좌, CMA 계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계좌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등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한 장점이 있고, CMA 계좌 같은 경우 종합계좌의 기능을 거의 다 갖추고 있으면서 남아있는 현금에 대해 1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이 주식계좌에 있고 900만 원치 주식을 매수를 했으면 100만 원이 남아있겠죠. 100만 원에 대해서 종합계좌에선 이자를 안 주지만 CMA 계좌는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CMA가 포함되어 있는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고요. CMA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CMA 계좌는 사실 RP 계좌와 MMF 계좌 두 가지입니다. RP의 장점으로는 AAA 등급 이상의 은행채 등 우량채권 위주로만 투자한다.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MMF 같은 경우 RP보다 수익률이 약간 높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RP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고 수익률은 연 1.16% 세전으로 돼 있고, 이건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RP 계좌 수익률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MF 같은 경우 결산 시 재투자가 있고, MF 환매 수수료 등등 수수료가 있으면서 또 실적 배당으로 돼 있고, 그래서 좀 따질 게 많습니다. 수익률이 RP보다 높지만 따질 게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MMW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RP형과 MMF형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분들에게는 RP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거의 두 계좌에서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게 없는 RP형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계좌 절세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세형의 경우 크게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좌 중에서 IRP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 크게 매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있고, 안전자산 비중, 채권, 금 등의 30%를 투자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수시 해지가 가능하고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IRP를 사용을 하면 세액 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계좌를 사용할 때보다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세액 공제율 같은 경우는 소득이 5,500 이하인 경우는 16.5%, 5,500 이상인 경우는 13.2%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볼게요. 네, 삼성증권의 IRP 계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삼성증권에서 벌 받아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IRP 계좌는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하고, 가입 조건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란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과세다 라고 써 있어요. 55세부터 80세까지 세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원래 주식계좌에서 저희가 소득을 올리면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는 55세부터는 5.5에서 3.3%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윳돈이 있고 55세까지 돈 뺄 일이 없다 하는 분들은 IRP 계좌를 사용해서 연금을 모아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방금 저희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국내 주식에만 가능하고 해외 주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펀드, ETF 형태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 한도고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거의 5년치 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반형, 서민형, 농업인형으로 구분이 되고, 일반형은 200까지 면세, 서민형과 농업인형은 400만 원까지 면세예요. 내가 근로소득이 5천이 안 되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다 하는 분들은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순이익, 여기서 제가 말하는 순이익은 만약에 제가 500만 원을 이득을 보고 100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500에서 100을 뺀 400이 제 순이익이겠죠. 그래서 이 순이익 한도가 400만 원을 넘어갔다. 만약에 제가 600 벌고 100만 원을 날렸어요. 그러면 500만 원을 벌었겠죠.
400만 원까지는 면세를 해주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낸다는 거예요. 일반 계좌는 15.4%를 내기 때문에 5.5% 차이가 납니다. 세금 면에서 큰 이득이 있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3년을 가입을 해야 혜택이 있다는 건데, 만약에 제가 면세 혜택을 보고 있다가 3년 안으로 계좌를 해지를 한다. 이런 경우 그동안 면세 혜택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이용을 하면 3년을 꼭 채워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ISA의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거는 일반 투자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 자유로운 상품 교체입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투자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은 방금 제가 말한 이거예요. 일반 투자는 손익을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300 이득을 보고 90 손실을 봤으면 합산해서 210으로 보는 게 아니라 300을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요. ISA 계좌는 합산해서 210을 기준으로 때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금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요. 예시가 나와 있죠. 순위 200까지 비과세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과세 기준이 300만 원인 경우 300에 15.4%인 46만 2천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ISA 계좌의 경우 9,900원만 내면 돼요. 45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을 했죠. 45만 원이면 저희 치킨이 2만 원이니까 20마리가 넘죠. 1년에 치킨 20마리 넘게 더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다. 기존 원래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상품을 바꾸는 게 불가능했는데 ISA 같은 경우 장이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럼 안전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장이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그때그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기존 제도보다 개선된 가입 요건, 이거는 이제 천천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세형 계좌에는 크게 IRP와 ISA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ISA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ISA 계좌의 경우 여기 IRP에서 필요한 안전자산 비중 30%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주식에 100% 투자할 수 있어요. 안전자산이란 이야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적지만 수익률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연금을 모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IRP나 ISA를 사용하면 최대한 높은 수익률을 주는 주식에 올인을 해서 장기로 가져가는 게 높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1, 2년 안에 돈을 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건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먼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 ISA 계좌를 선택하셔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ISA 계좌 같은 경우 개별 종목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새로 상장하는 신규 상장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ISA 계좌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까지 주식계좌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증권사 이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같은 경우는 5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월마다 이벤트를 하고 월마다 어떤 증권사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는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하는 달에 이벤트를 하고 있는 증권사를 찾아서 가입을 하는 게 좋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통 거래세 그리고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래를 할 때마다 매수 매도 한 번에 0.23%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는 매수할 때도 한 번 내고 매도할 때도 내서 평균적으로 0.003%에 두 번 내는데, 요즘 웬만한 증권사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이 증권사 수수료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세만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작아 보여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꽤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어떤 증권사가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5월이니까 5월 증권사 이벤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 블로거 분들이 정리해 놨어요. 대부분 월마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쭉 내려보시면 국내 주식 혜택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증권하고 한국투자 그리고 신한금융에서 거래 수수료를 평생 우대를 주고 있어요.
기간 우대로 하는 증권사도 있지만 평생 우대를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해외 주식도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또 계좌를 만들기만 해도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가입할 때는 어떤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되고, 이런 이벤트들을 챙겨서 가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습니다. 어차피 증권사 프로그램은 삼성증권을 쓰든 키움증권을 쓰든 별 차이가 없어서 수수료 싼 곳으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방금까지 증권사 이벤트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다음으로 주식계좌 개설하기입니다. 대부분 주식계좌 개설은 여기 계좌 개설용 프로그램과 앞으로 사용할 매매용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좌를 개설하겠다, 키움증권으로 하겠다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개설로 만드시면 되고, 여기서 개설이 끝나면 이런 영웅몬 같은 거래 프로그램을 받아서 로그인 하셔서 그다음부터 쓰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 같은 경우는 스크린샷 같은 게 잠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따로 남겨드리지 않을 거고, 여기서 순서대로 알려주니까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로 사용하는 증권사 프로그램인 HTS, 그리고 모바일로 사용하는 MTS,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